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열정과 깊이 있는 분석, 김준석의 풋볼 인사이더, 김준석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는 했지만 패배의 쓴맛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기이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중국 축구대표팀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중국이 바레인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박수 받을 일 같죠?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낯뜨거운 승리, 가장 민망한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월드컵 탈락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 최하위, 즉 꼴찌를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티켓이 8.5장으로 대폭 늘어난 그야말로 멍석까지 깔아준 월드컵이었는데도 말입니다. 2002년 이후 24년째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그들이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내세운 목표가 고작 탈꼴찌였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경기 종료 직전 상대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 단 한 방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만들어낸 골이 아닌 그야말로 행운의 여신이 던져준 동아줄이었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1롱 승리가 중국 축구의 총체적 부실과 처참한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묘하고도 씁쓸한 승리 뒤에 숨겨진 중국 축구의 민낯을 저 김준석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이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촌극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지난 6월 10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경기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 경기에 앞서 인도네시아에 0-1로 패하면서 일찌감치 본선 진출의 꿈이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은 단 하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월드컵 진출? 아니죠. 4차 예선 진출?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은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바로 조 꼴찌 탈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그 축구 대표팀이 최종 목표라고 내건 것이 고작 꼴찌만은 면하자라니요. 그야말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후반 추가 시간에 얻어낸 페널티킥 하나로 말입니다. 결승골을 넣은 왕유동 선수는 유니폼 상의를 벗어던지며 포효했죠.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한 그 모습.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에서 환희가 보이십니까? 저는 처절함과 절박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탈꼴찌라는 최소한의 목표 달성을 마치 위대한 업적인 양포장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중국 축구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자 이 기나긴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왜 이 승리를 두고 실패보다 더한 굴욕이라고 말하는지 이제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축구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숫자들은 지금 중국 축구의 비참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전술적 무능입니다. 여기 이 숫자를 보십시오. 39%.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홈 경기입니다. 자신들의 안방에서 14억 인구의 응원을 등에 업고 약체로 평가받는 바레인을 상대로 기록한 볼 점유율이 고작 39%입니다. 이건 상대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축구를 한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바레인에게 질질 끌려다녔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강팀의 축구도 하다못해 대등한 팀의 축구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약팀의 축구, 두드려 맞다가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야말로 수동적이고 창의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무색무취의 축구입니다. 홈에서 이런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술적으로 완벽히 패배했다는 뜻이죠. 감독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기술과 결정력의 부재입니다. 여기 이 기대 득점, XG 값이라는 것을 보시죠. 조금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 이 공격 찬스에서 골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나를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1점이면 보통 한 골 정도는 넣을 만한 찬스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국의 기대 득점 값은 얼마였습니까? 0.72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했듯 그들이 90분 내내 만들어낸 모든 슈팅 기회를 다 합쳐도 통계적으로 한 골도 차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을 넣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으로 만든 필드골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팔에 공이 맞아서 얻어낸 페널티킥,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 혹은 상대가 던져준 적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실력으로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하고 던져준 빵 조각을 간신히 주워 먹은 꼴입니다. 공격은 무디었고 슈팅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국 축구 공격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팬심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한 팀의 존재 이유는 팬입니다. 그런데 그 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바레인전 티켓 판매가 시작됐을 때 가장 비싼 1380위안, 약 26만원짜리 좌석은 물론이고 수만 위안에 달하는 고가의 스카이박스까지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였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패배하며 월드컵 탈락이 확정되자 그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1080위안짜리 티켓이 600위안에 480위안짜리 티켓은 28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반값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글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격 할인이 아닙니다. 이건 팬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경기장에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명예로운 승리를 응원하러 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 대표팀에게는 더 이상 명예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축구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팬심이 바로 그 근본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승리를 실패라고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제의 본질,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아하 모멘트,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레인전 패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졌다는 사실도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 축구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번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거의 2배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14억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을 위한 배려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FIFA가 자, 이제 당신들 차례요 하고 월드컵 본선행 고속도로에 레드카펫까지 깔아준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레드카펫 위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은커녕 갓길에서 시동도 못 걸고 퍼져버린 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매체 소후닷컴의 그 뼈아픈 한탄이 나옵니다. 중국은 항상 실수를 반복한다. 처음에는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결과는 해마다 악화될 뿐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패턴의 무한 반복. 이것이 바로 고질적인 병폐이며 시스템의 붕괴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사고방식의 결과물입니다. 24년째 이어져온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이 거대한 비극에 변치 않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발전 없이 정체된 시스템,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사고방식이 낳은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언제나 그렇듯 거대한 실패의 책임은 가장 먼저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바로 감독의 자리죠. 역시나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 언론, 그들 스스로가 내뱉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소후닷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반코비치는 선진 축구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그의 포메이션, 그의 전술은 10년 전에 고착된 것이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축구에서 10년 전 전술이라니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 시대의 2G 폴더폰으로 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0살의 노인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기력도 선수들을 이끌 체력도 없다. 경험만으로 경기에 나설 수는 없다. 자국 언론으로부터 기력도 체력도 없는 낡은 감독이라는 그야말로 비수 같은 비판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지 않고 그저 경험에만 의존한다는 이 평가는 중국 축구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독 한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아니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24년째 6회 연속으로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가 4강 신화를 썼던 그 대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한 이후 중국은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24년입니다. 한 세대가 훌쩍 지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언제나 관중이었습니다. 매번 월드컵 예선이 시작될 때마다 그들은 거창한 구호를 외칩니다.
축구 굴기다, 이번에는 다르다 외치며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선수들의 눈물, 팬들의 분노, 그리고 다음 월드컵을 또다시 TV로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뿐입니다. 감독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고 축구협회장이 바뀌어도 이 실패의 대본은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24년째 같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야말로 끝없는 굴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실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부터 명확히 하죠. 바레인전 1-2동 승리는 결코 유종의 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꼴찌라는 최악의 굴욕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8.5장으로 늘어난 월드컵행 티켓이라는 황금 동아줄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둘째, 자신들의 안방에서조차 상대를 압도하기는커녕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 실력으로 만든 필드골이 아닌 오직 상대의 실수와 행운에 기댄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한 골을 넣었을 뿐입니다. 넷째, 그토록 열정적이던 자국 팬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텅 빈 관중석 앞에서 뛰어야 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탑은 자국 언론으로부터 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감독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슬럼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스템 전체가 썩어 들어간 총체적 난국이자 뿌리 깊은 구조적 위기입니다.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용의 포효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힘없는 속삭임과 깊은 한숨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축구몽 수치우맹, 그 중국의 축구 꿈은 또다시 한낱 신기루처럼 연기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24년간 반복된 실패가 도달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편의 긴 촌극을 보고 나니 역설적으로 우리는 축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투지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혁신적인 전술이고 상대를 압도하는 화려한 기술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와 팬을 하나로 묶는 뜨거운 유대감입니다. 결과를 떠나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향한 이 순수한 열정, 그라운드를 가득 메운 함성,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그 숭고한 정신, 이것이야말로 스포츠 팬인 우리 모두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중국 축구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 있는 의견,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축구 길잡이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